신안군 사건을 첫 직권조사 대상으로 결정한 이유나 배경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신안군은 아시다시피 네. 굉장히 넓은 지역에 퍼져 있고 네. 다수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네. 그 지역 주민들은 네. 상당한 정도로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또는 서울에서 볼 때는 전혀 알리지 않은 일종의 침묵의 섬이 네. 7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특별히 신안군의 한국전쟁기에 여러 가지 그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네.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네. 그걸 직권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침묵의 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전 조사를 조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 어떻게... 우선 그 일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네, 15년 네. 전에 출범을 했을 때 네. 신안군에서는 아주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이렇게 신청이 적을까 네. 고민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올 연초에 방문을 해서 네. 실상을 파악을 하고 지난 4월 초에는 네. 다시 이제 신안 군수님과 함께 어떻게 네. 하면 이 과거의 아픔을 네. 제대로 밝히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네. 그 결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70년도 더 된 사건이고 뭐 거의 돌아가셔서 조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조사를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향후 뭐 절차나 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제가 직접 가서 이제 네. 여러 현지 주민들 만나고 네. 또 과거에 직접 경험했던 분들을 만나 보니까 네. 아주 이제 많이 돌아가셨고 아주 드물게 네. 섬마다 뭐 한두 명씩 남아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네. 시급하게 조사를 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혀낼 수 없다 이런 네. 어떤 위기감 같은 것이 있었지요. 네. 이게 뭐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70년도 더 된 사건인데 이걸 2022년 오늘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이 신안군 지역의 민간인 피해는 네. 굉장히 얽혀 있는 이게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요. 네. 하나의 사건이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또 그 두 번째의 사건이 또 세 번째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하는 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네. 얽혀 있는 그래서 쉽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밝히고 이제 새로운 그런 뭐랄까 공동체의 네. 활력이랄까 이런 네. 것들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얽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전쟁 전후에서 그 민간인 희생 사건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광주, 전남 뭐 이쪽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 사건들, 그러니까 신안군을 넘어서는 다른 지역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네.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되어 있는 네. 한국전쟁 관련 사건 중에 약 40 내지 45% 정도가 전남 지역 사건이고요. 네. 그 중에 특히 이제 전남의 이 서해안 지역, 네. 영광, 영암, 한평, 신안 이쪽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굉장히 피해가 심했고요. 또 네.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일반적으로는 한국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의 비중이 높은데 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한국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와 뿐만 아니라 네.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쉽게 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내부적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